수년간 끌어온 세종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세종시가 최종 입지를 결정 고시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산시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의 하나로 오는 11월까지 자동차 부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350만 원의 이전직 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수년간 끌어왔던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논쟁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세종시가 전동면 송성리를 최종 입지로 결정 고시한 건데요.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최종 결정 고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4년 가까이 끌어왔던 입지 논쟁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인정 협의를 완료하는 것으로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를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관련법 위반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제기했던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건은 지난해 10월 무혐의로 끝났고 폐기물 시설 촉진법 위반 의혹으로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건 역시 지난달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친환경 종합타운은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정부 관련 부처와 재정 투자 협의를 한 뒤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하는 수순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주기로 결심한 전동면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 달부터 전동면 발전을 위한 주민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에만 약 4년이 걸린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 결정고시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해 각 정당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선거철마다 되풀이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소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됐어야 했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4월 10일까지 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기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한 것에 먼저 안타까움을 좀 심히 많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런 가운데 충남 지역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 정당별로 세부적인 안은 달랐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게리맨더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의 게리맨더링이 횡행하면서 실현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또 선거 제도에서 막아내야 되는데요. 게리맨더링은 우리가 학술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저는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는 최대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서의 폐해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복수공천 금지 조항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견 수렴은 오는 9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무상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공급이 확대됩니다. 세종시와 품목별 대표 생산자 등은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무상급식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한편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교육청과의 무상급식 분담안 타결 이후 지난달 추경 예산에 세종산 농산물 추가 지원 예산 43억 원을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와 근로복지공단이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 지역 청년 소상공인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단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올 하반기부터 청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2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의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을 벌입니다. 이번 사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충남도와 아산시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약 400억 원이 투입되며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 자동차 부품사 인증 지원, 신사업 발굴 및 판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전직 촉진 장려금으로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420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됐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5차례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조성한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한글사랑거리 사업 대상지로 한솔동을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공사를 진행해 최근 사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한글 상징 조형물과 벤치, 보도블럭에 이어 순우리말로 지어진 마을 이름 안내판 등이 설치됐습니다. 세종시는 한글거리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에는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 10월에는 한글날 행사 등을 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산 지역 모든 등산로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오늘 또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소식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물어봐도 딱 맞출 수 있다니까요. 바로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제 말이 맞죠? 아산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시장령 사업단인 할머니 국수가 요즘 핫플로 뜨고 있어요. 갑자기 뜬 것은 아니고요. 2011년에 아산 모종동에서 시작했으니까 벌써 12년 넘게 어르신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일궈놓은 식당이에요. 주 고객들은 인근의 관공서, 사회복지기관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답니다. 주 메뉴는 손 칼국수지만 메뉴판에는 다른 종류의 다양한 식단도 있는데요. 요즘 인기 메뉴를 살짝 공개하자면 어르신들이 직접 갈아 만든 콩국수로 어머니의 손맛 매력에 빠진 고객들로 붐비고 있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요리도 하시고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시다 보면 더 건강해지시고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산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시장령 사업단인 할머니 국수에 가서 맛있는 국수 뚝딱 한 그릇 해야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건강하시고 맛있는 요리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헌혈의 중요성 잘 아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헌혈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인지 헌혈을 안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용기를 내보시고요. 저도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헌혈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헌혈 유공기관과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네요. 짝짝짝. 단체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와 천안 오송고등학교 등 기관 2곳이고요. 개인 3명과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헌혈에 동참한 유공자 5명에게도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혈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봉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요. 안현숙 동랑구 보건소장은 숭고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 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 여러분이 천사십니다. 자, 이번엔 아산시 선장면으로 갑니다. 고고고. 우리 선장면은 아산시의 제일 서쪽에 위치해 있는 고장인데요. 예전에는 바닷가가 접해 있고 뜰이 넓어서 인심도 넉넉한 고장입니다. 이 넉넉한 고장에서 열심히 기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일이 지역민과 함께 나누는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답니다. 이번에도 선장면 행복키움지원단의 미숫가루 1kg들이 100개를 후원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 미숫가루는 관내 저소득 10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미숫가루 나눔 행사를 통해 전달했답니다. 주식회사 광일에는 광일천사회가 있는데요. 광일천사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활동하는 사내 기부단체로 매월 급여에서 1,400원을 적립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부금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름이면 초록 우산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과일컵 젤리를 기부해오고 있고요. 정말 멋지죠. 김진아 선장면 행복키움지원단장은 자칫 더위로 소홀하기 쉬운 어르신 건강 외에 미숫가루를 지원하게 돼서 기쁘다며 광일천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광일천사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또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했는데요. 긴 장마에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종로구 이회의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종로구청이 주관한 행사에 구의장이 카드를 쓴 정황에 이어 부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모임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까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과 유기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가 원인인데 경기도의회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 주둔하며 한국의 재건과 피난민들을 위해 헌신한 고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자 조형물 건립에 나선 성금 모금도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중기획 보도, 으라차차 지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출범 후 경쟁력이 점차 후퇴하다 최근 들어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는 조치원읍 남리로 가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경부선철도를 중심으로 조치원읍 동부 하단에 위치한 남리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까진 예식업과 요식업 등의 상권이 활성화됐던 곳으로 정주 여건 역시 조치원 어느 지역에 견줘도 부족할 것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치원 상권의 중심이 경부선 서부에 있는 침산지구로 이동하더니 세종시 출범 후부턴 신도시로 집중되면서 남리 지역의 경쟁력 역시 점차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예식장을 중심해서 예식에서 발생되는 요식업도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심산지구에 상권이 새로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사실 또 많이 이동을 해하고 이제 좀 침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남리 곳곳에선 폐업하거나 임대 중인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의 기회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은 조치원에서도 도심 속 자연 환경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36번 국도 옆으로 조성된 조천변 벚꽃길은 봄철 세종시의 가장 유명한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 상권 바로 옆으로 조성돼 있는 300m가량 길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 짧은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와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쉬고 피크닉도 할 수 있는. 최근 들어선 이런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카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지역의 유명 맛집도 하나둘 이전해 오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식당들이 많이 즐비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카페 위주로 조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문화 공간도 많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남리가 이제 미래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발맞춰 조치원읍에선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고 싶은 산책로로 조성하기 위해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조경수 가지치기, 배수로 정비, 잡목 제거 등을 실시해 관광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야간 경관 조명, 포토존,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 이곳에서 버스킹과 플리마켓 등을 열어 지역의 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중심으로 상권이 점점점 뻗어 나가서 침체됐던 또 공실이었던 상권이 다시 가득 차는, 그래서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남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을 중심으로 조천과 연계한 도심 속 산책로가 매력인 이곳 조치원은 남리. 지금의 상권 침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원읍을 비롯해 연기, 금남, 연서면 등 4곳이며 허가를 득해 거래가 이루어진 118필지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 중인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잘 지키고 있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종시 광역 BRT 노선인 B2와 B4 노선에 투입되는 버스와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B2 노선은 현재 버스 17대, 하루 112차례 운행 중인데 19일부터는 하루 133.5회까지 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배차 간격은 기존 6에서 30분에서 4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B4 노선은 현재 버스 5대, 하루 38차례 운행 중인데 앞으로는 세대를 증차해 운행 횟수를 62차례까지 확대하며 이에 따라 배차 간격은 기존 20에서 30분에서 13에서 25분으로 줄게 됩니다. 시는 이번 노선 증차 결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기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명을 채용한 데 이어 앞으로 6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적장애 3급인 이승진 씨에겐 지난달 새로운 일터가 생겼습니다.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는 종합검진센터입니다. 이 씨는 검진을 받기 위해 온 방문객들에게 센터 곳곳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분들 오시면 그 번호표 뽑는 거 도와드리고 또 수납하실 때 락커키랑 같이 반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하시고. 단국대학교 병원과 천안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 병원에서 채용을 확정한 장애인만 모두 8명,
이미 2명은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고 나머지 6명도 직업훈련을 마치는 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2명의 발달 장애인이 종합검진센터와 수술실에서 검진 안내 및 환경정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지금 6분이 직업훈련 중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현장 훈련을 마치는 대로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당국대병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추가 채용은 물론 앞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달빛 체험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을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또 미드나잇 천체 관측 채널 유튜버의 특별 강연과 별자리 티셔츠 만들기 등의 체험도 마련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홍대용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다음 달 1일까지 청소년 e스포츠 대회의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게임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다음 달 9일,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는 다음 달 19일에 열립니다. 이번 대회 1등과 2등 팀은 충남 도지사배의 천안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9일까지 농촌체험 힐링여행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 내 친구는 곤충이야를 시작으로 모두 6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25명 내외입니다. 체험비는 1인 2에서 3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참가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아산시가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나 알뜰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복지카드 혜택 등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대중교통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월경 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30명에게 한의학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는 침과 뜸, 한약 등이 포함되며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산시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아산시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비는 올해 형성된 장마 전선 중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 비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상 정보 확인하시면서 호우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